나는 땡땡땡이라고 시작되어 말하는 모든 문장들을 당신의 무의식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상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미사로 모토 교수가 마시는 물로 실험을 한 것이죠. 첫 실험은 에비앙 워터를 한 병 두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난 너가 싫어. 난 널 증오해. 넌 정말 멍청해. 이렇게요. 그 후 실험관에 그 물을 얼린 후 얼려진 물을 꺼내 카메라와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비난을 받은 물의 결정체가 녹으면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못생긴 검정 기포들이 생성되더군요. 두 번째는 똑같은 종류의 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 후 물을 얼렸죠. 그 물의 결정체는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물은 기억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몸의 85%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우리 뇌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생리학적으로 당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병이 있어 라고 하면 그 말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묘사한다고만 생각하죠. 나는 아프다 라고요. 사실은 미래의 당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요.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완벽한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이 미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 미래가 오기 전에 느끼기 시작해요. 어떻게 긍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좋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행복하고 완벽한 미래를 상상 가능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보이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거미에게 물리는 것을 보면 피부는 빨갛게 올라와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최면으로 우리의 손가락이 불에 달구어진 철이라고 생각하고 가져다 대면 최면에 걸린 몸은 물집을 생성해요. 마찬가지로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 혹은 모든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난관에 처할 테니까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지금 믿어야 할 것은 현재의 나를 원하는 나로 만들어줄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이요.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성폭행 피해도 당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은 부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같은 힘을 긍정적으로 이용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 결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생각은 양날의 검이니까요. 꿈에 가깝게 가는 생각 혹은 멀어지는 생각이죠. 사랑 혹은 두려움,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0 아니면 1인 거예요. 뭘 선택할 건가요?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동의를 해버리죠. 그 이유에서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들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책들이나 세미나 참석, 명상, 팟캐스트들을 많이 접하고 자신을 긍정의 틀에 맞추세요. 머지않아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감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죠. 그저 가지지 못한 것에 몰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영화 시크릿의
조 바이텔리의 이야기죠. 그의 인생 바닥이었던 시절 기초수급 아파트에 살았을 때예요. 책 한 권을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감사하라는 내용이 있더래요. 그는 혼잣말로 도대체 어떤 거에 감사하라는 거야. 가진 거라곤 종이랑 펜밖에 없는데. 그리곤 다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감사할 게 있다면 난 목표를 쓸 수 있는 펜이 있고 러브레터도 보낼 수 있으며 지우개로는 나의 부정적인 믿음을 지울 수 있겠네. 그 순간부터 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꿈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다 느낄 때 남들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면 모두는 가진 게 부족하다고 하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부족하다. 당신은 말하는 대로 얻을 테니 결국 더 많은 부족함을 얻겠죠. 그러므로 풍족을 원한다면 가진 것에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한 풍족을 느낄 때 나는 충분히 가졌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도 당신은 더 큰 풍족을 얻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아침과 저녁 습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명상을 시작해요. 저의 꿈을 5분 정도 심상화하죠. 작은 카드가 있는데 한쪽에는 제 목표가, 반대쪽에는 원하는 목표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비전 보드이죠. 대부분은 구글에서 사진을 받아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목표를 써놓죠. 몇 년 전 발리로 휴양을 가는 게 목표여서 발리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뒷면에 확언을 읽었죠. 확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리에서 20명의 직원들과 성공적인 워크샵을 마쳐서 뿌듯하다. 개인의 순수익도 3억을 모두 넘겼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 발리 사진을 보며 눈을 감고 발리에 있는 것을 상상했어요. 앞에 바다를 보며 진 토닉을 마시는 상상을 했죠. 그리고 작년 워크샵을 발리에서 실제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인생의 풍족을 불러오는 연습 방법 혹은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멘토 중 한 명은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쓸 필요가 없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몇 천 원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밖에 못 가졌다 라는 생각을 못 하도록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억만장자가 있는 곳 주식 거래소 앞에 가서 그들이 차에 타기 전 풍족이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효과는 분명 있었습니다. 토니 로빈스가 말한 것처럼 성공은 항상 단서를 남긴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단서를 어디엔가 남겼을 테니까요. 더 벌기 위해 더 배우는 거죠. 당신은 인생에 당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신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준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말리부의 비치하우스에 살면서 유럽 여행을 1년에 5번 가고 싶다 등 모든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명상과 상상으로 의도적으로 목표를 빠르게 채워가는 것이죠. 마치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정하세요. 마치 GPS 시스템처럼 어디에 있던 가고 싶은 곳을 정하면 그 GPS 시스템이 가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차가 출발 후 어느 경로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GPS를 믿고 우회전, 좌회전 따라가는 거죠. 무의식도 GPS와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향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GPS 시스템이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목적지로 설정한다면 길을 찾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매일 눈을 감고
몇 분 동안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영상화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느끼세요. 그 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정말로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느낌을 우주로 방출해 보세요. 그리고 우주가 이루어 줄 거란 걸 믿으세요. 이 비밀이 절 완전히 변화시켰죠. 제 아버지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부자가 모든 사람을 착취한다고 생각하셨죠. 부자들은 남들을 등쳐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졌죠. 돈은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 악한 사람만이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요. 알다시피 돈이 나무에서 생기진 않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록펠러인 줄 알아? 록펠러는 돈이 많은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은 힘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랐죠. 투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클레멘트 스톤을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스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스톤과 일을 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성취가 됐을 때 자신이 놀랄 정도로 큰 목표를 세워라. 난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때 전 1년에 8,000달러를 벌었죠. 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목표를 원했습니다. 전 말했어요.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싶다고요. 어떻게 벌진 전혀 몰랐습니다. 계획도 가능성도 없었죠. 그러나 전 말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울 거고 할 수 있다고 믿을 거고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행동하고 그 감정을 방출했죠. 전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가르쳐 주길 매일같이 눈을 감고 이미 달성된 것처럼 목표를 시각화하라. 저는 가짜 10만 달러짜리 지폐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였어요. 일어나자마자 그 지폐를 먼저 보게 됐고 제 의도를 다시 생각하곤 했죠. 그리고 눈을 감고 10만 달러가 들어왔을 때 제 삶을 시각화했죠. 그 후 한 달 동안은 똑같았습니다. 별 일이 없었죠. 좋은 아이디어도 없었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죠. 갑자기 샤워를 하던 중에 4주 정도 지난 후였는데 1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집필 중인 책이 있었는데 40만 권의 책을 25센트에 팔면 10만 달러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책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 어떻게 팔아야 할 줄 몰랐죠. 영감이 떠오르면 그 영감을 믿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어떻게 40만 권을 팔지 몰랐어요. 우연히 슈퍼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라는 잡지를 봤습니다. 보통 그 잡지는 뒤쪽에 진열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잡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잡지의 구독자가 내 책을 안다면 분명히 40만 권의 책이 팔리겠군. 6주 후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어느 여성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명함을 드리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일하시죠? 그러자 그녀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예요. 보통 내셔널 인콰이어에 기고하죠. 저는 마치 환성특급의 테마송이 울리는 것 같았죠.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기사가 나가자 제 책은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어떤 사건과 그 여성분을 제 인생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해에는 10만 달러를 벌지 못했어요. 92,327달러를 벌었죠. 하지만 제가 실망이라도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 아내는 말했습니다. 와, 10만 달러에 가깝게 벌었네. 100만 달러는 안 될까? 전 말했습니다.
글쎄, 한번 해보지. 출판사에서 수표를 보냈죠. 새 책에 대한 선지급이었습니다. 스마일 모양이 서명 뒤에 있었는데 사장도 처음으로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보았기 때문이었죠. 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 끌어당김이라는 비밀이 정말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했죠. 말씀드리자면 그건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매일 그 비밀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전 오늘 여러분께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 모르는 진실은 첫 번째가 제가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처음 받은 것은 5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21살 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식을 축적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인맥과 경험 그리고 꾸준하게 제 인생에서의 게임을 이겨왔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당신이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풍부한 인터넷에서는 3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백만장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당신은 쉽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에서 오는 거죠. 모든 믿음은 생각입니다. 단지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것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들이 의식적인 것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까지 그냥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은 앉아서 확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1년에 100만 달러 아니면 내 순 자산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자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내가 백만장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긍정의 확언을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는 새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 모든 것, 잠재의식 속 마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요. 저는 백만장자가 되려는 이유는 집도 차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진짜 목적은 자유를 얻는 것이었죠. 내 비전을 추구하고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여러 장비와 세미나를 가질 수 있죠. 홍보도 하고 광고비도 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비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더 추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00만 달러보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성취하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비전보드를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보드는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고 기대하는 생활들이겠죠. 그건 당신의 방문에
거울에, 냉장고 문에, 어디에 두던 괜찮아요. 풍요, 번영, 자유, 여행, 무한한 잠재력. 그게 무엇이든 간에 비전 보드를 붙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휴가를 가고 싶은 것의 이미지, 또는 당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 당신이 가지고 싶은 영향력들도 좋아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재정적 안정 지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재정적인 설정점을 가지고 있어요. 집의 온도 조절기처럼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벌고 일정 수준의 수입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온도 조절기는 작동하기 시작하죠. 마치 더 이상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당신은 더 벌 수 있지만 온도 조절기처럼 수입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년에 2만 달러를 버는 것이 그들의 안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재정적 조절기, 즉 설정점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 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설정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확언, 당신의 시각화, 비전보드를 통해 항상 목표를 달성하고 100만 달러짜리 생활 방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그런 환경에서 시각화, 확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바라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확한 연봉을 받는 것, 또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소득 등 정확히 바라셔야 합니다. 은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생각하세요. 이 숫자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당신에게 강력한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확언이라는 것입니다. 확언은 단순히 반복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1년에 100만 달러를 벌고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내 은행 명세서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확언을 만들고 나면,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돈의 액수들, 아침에 적어도 2분에서 3분, 밤에도 2분에서 3분을 확언하면서 보내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서너 개 혹은 5개 이상의 확언이 있다면 그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고 나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된 것처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몸에 그 느낌을 만들고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시각화는 운전할 차입니다. 감정적인 느낌은 그 차를 추진시킬 연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백만장자의 마인드셋 숙제를 완성시키십시오.